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 인터뷰, 반도체 클러스터, 그것 때문에 하는 거 보셨어요? 전 그걸 보면서, 처음에 얘기하는 내용들도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경기도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물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위치, 뭐 인력, 그 다음에 뭐 이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이 빈틈없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데 어떤 수도권 역차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미리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현재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마지막에 누군가 질문을 했잖아요. 형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강제 진단이 아니고 강제 대면이 되겠네요 하고 말을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포문을 열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완전히 그 시시콜콜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우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완전 그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걸 정치 쟁점만 시킬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시시콜콜 하나하나 긁고 넘어지면서 사람을 골탕을 먹이는데 이것은 어떤 정치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개인적인 가정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님은 자기가 차라리 시장이 아니었으면은 형님을 어쨌든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대면 진단을 하게 해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받았더라면은 저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 대고 그냥 대못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자들도 그렇고 기득권들, 완전 적폐 세력들, 이 사람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한 개인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으니까 전부 다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마치 돌 맞는 것처럼, 내가 마치 고통받는 것,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님이 말을 했던 거에서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말했죠. 잘못된 게 뭐냐? 잘못된 걸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해봐라. 내가 지은 죄가 뭐냐? 그 죄가 뭔지를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무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유, 그러고 그 다음날 기사를 쭉 보니까 역시 그래도 기자들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들이 있었는지 그걸로 긁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없었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막 이제 한 가두리에 가둬놓고 그냥 형제들 이전투구를 시켰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쓴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제 기사 내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인간이라면은 가질 수 있는 양심 그 모습이 보이는 글들을 좀 읽으면서 어저께 내가 눈물을 흘린 만큼 거기 왔던 기자들 역시도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것은 어쨌든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님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봤을 때 한 인간에게 저렇게 가혹하게 한다는 것은 진짜 잔인하고 해서 더 이상 보기도 힘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전해철, 김진표 이런 극문 똥파리들의 난동이 완전히 막 반년을 넘어서 거의 1년을 끌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경기도는 할 일도 많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일도 끝없이 해결하고 또 그것을 개선 발전시키고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누가 봐도 극문 똥파리들은 진짜 이 나라에 정말 악이다, 필요악이다 생각 안 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니까요. 이 가짜로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 한 사람을 갖다가 진짜 이렇게까지 괴롭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도지사 1300만 경기도지사 한 사람을 갖다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청대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 비전 있는 막 얘기를 펼치고 있는 그 와중에 마지막 날 그때 막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들이닥쳐가지고 있잖아요. 검찰입니까? 거기서. 그래갖고 사람을 갖다가 또 완전 못살게 굴고 북한에 왔던 인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대체가.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난 그때 그거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정부의 최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북한의 사람들이 경기도에 와가지고 지금 외교라면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는 짓거리들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번에 이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평가에 이제 해당됐던 지역은 전국이죠. 전국에 지자체가 16개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옛날에 성남시가 그렇잖아요. 자치단체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6개 지자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다 합쳐서 이제 평가를 했더니 광역도시 부문 1위, 2년 말에 다시 1위를 탈환을 한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리고 재정 역량도 1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주민평가, 주민들의 평가도, 이 전체에서 1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행정 서비스는 어떻게 된 판인지 2위를 받았네요. 1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 2위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은, 깜짝 놀란 거 뭐냐면은, 행정의 천재가 이재명 도지사님인데 왜 2위를 줬지? 행정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랬는데 다른 건 1위인데 행정 서비스가 2위다? 뭐 아무튼 그래도 1위가 많으니까 일단. 그 다음에 지역발전 전체의 체감 분야가 또 1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3배가 3단계가 이렇게 업된 거예요. 예, 그래서 체감 분야도 또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분야는 몇일까요? 예. 당연히 1위죠. 그래서 행정 분야 빼곤 전부 다 1위예요. 그래서 수직 상승을 했는 거예요. 복지 분야에서 몇 단계? 7단계. 오 마이 갓. 야, 세상에 행정을 쏟아내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뽑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야, 세상에 이제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가 돌아오고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이 경기도 도민들은 너무 많이 이제 잘 알게 되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1,300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뻗어 나가면은 이제 그 숫자가 훨씬 커질 것이고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주권자들에게도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제 하나 JTBC에서 그 뉴스 보낸 건데 대한항공의 와이프 있잖아요. 이명희. 그 아줌마가 보니까 진짜 막 데 다니면서 막 고함 질러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더 나왔더라고요. 이제 가정부를 불법으로 필리핀 가정부를 집에다가 들여놓고는 그분한테 자기가 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서 막 고함을 꽥꽥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라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결국은 그 증오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거든요. 예. 자기가 이제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남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 그것은 이제 어릴 때 스트레스 외상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나 어쨌든 그런 신변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거나 아무튼 그런 게 그 사람이 지금 나이는 60대 70대를 지금
가지만 어릴 때 그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거기서 한 번도 변화를 가져볼 만한 기회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나이만 먹었지 아이와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애를 낳은 게 이제 조연아하고 조현민인가요? 두 딸내미인데 엄마하고 완전 복사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슷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내림이 되어서.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조선일보 그 손녀딸이죠. 걔도 뭐라 그랬나요? 죽어라 죽어라 그랬잖아요. 운전기사한테. 이명희가 지금 나이가 70이 된 할머니가 이제 가정부한테 죽어라 죽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진짜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조선일보도 우리나라의 친일파 앞잡이로서 지금 1% 안에 드는 어떤 집단이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3대째, 4대째 세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큰 문제거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습된 이런 그 족벌 체제가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행정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우리 깨어난 이재명 지지자들처럼 이것이 바로 잡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기득권들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거든요. 죽어라 죽어라 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진짜 내가 바라는 행정가를 어떤 그 행정가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같이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바이.